야, 필기할 게 많아. 필기할 게 많아서 일단 필기할 걸 먼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3차함수의 성질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2번인가 3번까지 해준 것 같은데 3차함수의 성질 중에 원대칭 있었지? 원대칭, 정대칭. 무슨 점의 대칭이라고 했었어? 변곡점의 대칭이다. 3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원대칭이다.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점대칭하게 몇 도 회전시키면 180도 회전시키면 1차는 걸 점대칭이라 하고요. 잘 들어. 3차함수는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자, 만약에 3차함수가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라는 어떤 3차함수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는 이 변곡점이라는 점을 어떻게 찾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미분을 몇 번에서? 2번에서 0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미분을 몇 번에서? 2번에서 0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됐어? 그 0되는 값을 찾아봤더니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옵니다. 실제로 얘를 미분은 2번에서 0되는 값을 찾아주면 이렇게 나와요. 됐어?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변곡점에 x좌표를 몇 배 주면? 3배 주면 뭐가 나온다? 3배의 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3배 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기 때문에 3배의 합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성질이야. 됐어요? 여기 첫 번째 성질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써줬던 거 두 번째 성질이 뭐 써줬었지? 무슨 관계? 비율 관계. 두 번째가 3차함수의 비율 관계가 있는데 3차함수에서 비율 관계가 있는데 3차함수의 비율 관계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대1대1이 있고 그 다음에 1대√3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1대1대1이라는 비율은 언제 쓰냐면 접선일 때 쓰는 거고 1대√3이라는 건 변곡을 간통할 때 써요. 변곡을 간통할 때 쓰는데 잘 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3차함수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왜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좀 이따 또 보여줄 거야.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있어. 다시 원선이 있다고? 접선이 있으면 어딘가에 얘랑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얘랑 평행한 접선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하는데 얘랑 이 접점과 이 평행한 접선이 있을 거야. 얘네들의 한 가운데 무슨 점이 존재하고? 변곡점이 존재하고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길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1대1의 길의 비율을 띄고 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3차함수에서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1대1대1의 비율 관계를 쓴다. 이건 무조건이야. 됐어? 그 다음에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 있어. 변곡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랑 평행한 접선이 어디까지 존재할 거야?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는 평행한 접선이 어디까지 존재할 거야? 그때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3입니다. 다시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고? 1대√3이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됐어? 이 3차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 세 번째 3차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존재한다?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칭과 나온다. 자, 3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존재한다? 변곡접선에서 존재한다. 됐어요? 외우셔야 돼. 그러면 아저씨 왜 3차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가 변곡접선에서 존재해요 라고 보면 잘 들어. 우리가 F라는 3차함수가 있고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오지. 그러면 니네 미분이라는 게 무슨 기울기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6글자.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니까 이 미분되어 있는 함수가 뭐라 함수라 하지?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뭐라 함수라 이야기해? 도함수. 이 도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 3차 함수에 접하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다 기록해 놓은 함수라는 거야. 3차 함수에 접하고 있는 기울기를 다 기록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2차 함수인데 얘네 아래로 볼록이 좋아? 위로 볼록이 좋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도함수야. 그럼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아저씨가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오늘 좀 이따가 나갈 내용이 이건데 얘는 프라임의 값이 뭔수니? 양수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프라임의 값이 뭔수야? 음수. 베타 다음에는 프라임 값이 뭔수야? 양수지. 그러면 프라임 값이라는 건 무슨 기울기를 기록해 놓은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럼 니네가 어떤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어떤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온다는 건 그 지점에서 이 함수가 뭐하는 상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증가하는 상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렸는데 미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함수가 뭐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프라임의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그렸더니 이렇게 감소한 녀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함수가 뭐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 나갈 내용인데 우리는 도함수, 미분되어 있는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미분되어 있는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찍어놓은데 그 새끼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됐어? 그러면 프라임의 값이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고 프라임이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고 프라임이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시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해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끝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졌다. 프라임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 됐어요? 얘는 음수잖아. 이 함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접선을 그리면 음수로 그려진다고.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 새끼의 도함수의 값들은 다 음수가 나올 거고 다시 여기서는 얘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때는 접선을 그리면 다 양수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기록해 놓은 게 도함수야. 그럼 이 도함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이 새끼는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갖는 거지. 나 제일 작은 값을 가져. 그럼 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이 프라임이라는 함수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뭐가 나오는가? 0. 이 녀석이 이 프라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때 찾아주면 된다. 결국 프라임 값이 0 될 때 찾아주면 프라임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때 다시 말하면 2'이 0 될 때 찾아. 2'이 0 되는 점이 무슨 점이었기 때문에?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값이 된다는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인 개수가 음수 때는 거꾸로 그려질 텐데 그때 이제 무슨 값을 갖겠어? 최대값을 갖겠지. 만약에 프라임의 값이 이렇게 그려져.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위로 볼록인 녀석으로 그려줘. 2차인데 그럼 얘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났다 치면 얘네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프라임의 값이 음수, 양수, 음수니까 프라임의 값이 음수, 양수,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원래 함수는 뭐하다가? 감소하다 뭐하다가? 증가하다 뭐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기록해 놓은 게 도함수예요. 됐어? 그럼 이 프라임의 값은 무슨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잖아요? 그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이 프라임 함수 요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요 함수를 한 번 더 비교해서 0 나올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 찾아라. 프라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올 때 찾아라. 그 지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변곡 접선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어려운 내용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됐어요? 그 다음 자리가 되려나?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지난번에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 됐어? 지울게. 그럼 찍으세요. 그 다음에 니네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아 엄청.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일단 4번 다시 뭐의 개수?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항상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변곡 접선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무슨 접선이라고? 변곡 접선.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거는 3차뿐만 아니라 니네가 혹시라도 여기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도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접선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판단의 기준선이 변곡 접선이 되고 그 변곡 접선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개수가 나눠진다. 외우셔야 돼.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변곡점을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함수가 3차함수라서 3차함수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3차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 핑크색 접선이 무슨 접선이 된다? 변곡 접선이 된다. 다시 이 핑크색 접선이 무슨 접선이 된다? 변곡 접선이 된다. 그럼 잘 봐. 니네 이 핑크색 위에 있는 점에서 이 3차 함수한테 접선을 그릴 거야. 접선을 그리면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좀만 힘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 이 그래프한테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지. 하나는 어디다 그려야 돼?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한테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 하나는 어디다 그려야 돼? 무슨 접선? 변곡 접선. 이 핑크색 자체가 지금 무슨 접선이니까? 변곡 접선이니까 이 핑크색이 지금 이 3차 함수에 이 변곡점이라는 데 딱 붙어있는 선이야. 하나는 무조건 변곡점에 접하게 그릴 수 있을 거고 하나는 요 위, 오른쪽 위로 접하게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변곡 접선 위에서는 이 3차 함수한테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근데 잘 드세요. 3차 함수가 뭔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했어? 점대칭. 점대칭은 몇 도 회전시켰을 때?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켜주면 요 위에 있는 변곡 접선 위에서도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2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이 개수 외우셔야 돼. 모르면 고생한다. 알겠어? 그 다음 이런 데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는 이 그래프 밖에 이쪽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까? 3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3개 그려요? 라고 하면 가까운 쪽에 접하게 그릴 수 있고 저쪽 위로 접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쪽 위로 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애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뚫고 지나갔는데요. 이 점에 접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 점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접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변곡 접선 위쪽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3개 그릴 수 있다. 이 시험에 나왔던 거야. 교과서에는 없는데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3개를 그렸으니까 좀만 힘내봐. 또 180도 회전시켜줘. 여기서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다? 3개 그릴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럼 다시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 그래프 위에서 이렇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생각. 저 초록색 점에서는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겠어요? 이 3차 함수에 2개 그릴 수 있겠지.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접하는 접선, 저쪽 편으로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리면 되는 거니까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면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은 거니까 이쪽에서도 접선을 몇 개 그린다는 거야? 2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는. 이해됐어? 그럼 니네 잘 봐봐.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변곡 접선 사이에서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 경계점이 누구냐면 변곡 접선과 그래프. 얘네 사이에서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 개수 문제를 물어보면 여기서 혹시 이과 가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도 고난도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 얘는 안 배우는 건데 이과 친구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대. 이 K가 Y절편이야. 다시 무슨 절편? Y절편.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Y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이런 데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린다고? 3개 그릴 수 있다.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야. 수능에다 이게 항상 킬러 문제로 사용됐던 소재야. 한 2017년, 2016년 이때는. 그러면 이 그래프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변곡접선을 그려주면 얘네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2개. 변곡점을 접하게 그릴 수 있고 이쪽 편 접하게 그릴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개수가 나눠진다 했었지?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3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하나 그리고 저쪽으로 하나 그리고 요쪽 편 하나 그리고.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주는 게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니네가 4차를 배우든 나중에 이제 초월함수를 배우든 간에 접선 개수를 물어보면 항상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나눠진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이해됐어요? 어려운 내용이야. 근데 아직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안 된다. 여기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이런 데보다 접선 몇 개 그려? 하나. 왼쪽으로 하나만 접하게 못 그려요. 그럼 180도 해줄 시간 이것도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도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책이 없어요. 접선 개수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 알겠어? 그 다음 5번째. 다섯 번째는 그리고 변곡점에서는 자기 자신한테밖에 접선을 못 그립니다. 이 변곡점에서는 자기 자신한테밖에 접선을 못 그려. 이 접선 개수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 좀 이따 문제 풀어줄게요. 책에 보면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 5번은 잘 보세요. 5번에서는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의 넓이는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원시함수라고 해.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원시함수,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량.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량 같을 때 3차 함수에서 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보세요.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프라임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x축이고 얘가 x축하고 알파에서 베타에서 만난다고 하면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원래 함수에 무슨 기울기를 기억해 놓은 거라고? 접선의 기울기. 잘 들어야 돼. 졸리면 샵으로 눈가를 찔러서 잠게 해야 돼. 오늘 진도 존나 많이 나가. 그러면 얘를 양수라고 하면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잖아요. 프라임의 값들이. 그 말은 원래 함수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봤더니 다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 원래 함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왔다는 건 원래 함수가 뭐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야? 내려간다.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졌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는 원래 함수가 올라갔구나. 그래서 잘 들으세요. 원래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f의 그래프가 돼요. 됐어?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니네가 아마 3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인데 잘 들어.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얘가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얘를 극소값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도함수의 넓이는 원래 함수의 무슨 값의 차? 함수값의 차랑 똑같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 몰라.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따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적분으로 배워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데 이 결과가 f 알파 빼기 f 베타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야. 이런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인테그랄 적분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적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아, 이 미분되어 있는 함수의 넓이가 미분되어 있는 녀석의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 알파일 때 함수값하고 베타일 때 함수값이랑 차이랑 똑같다는 거야. 아, 이만큼의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는 알파일 때 함수값하고 베타일 때 함수값의 차랑 똑같다는 거야. 요 길이가 도함수에서의 넓이랑 똑같아요. 요 길이가 도함수의 넓이랑 똑같은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 넓이가 뭐가 되냐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프라임의 최고차입니다. 외우세요. 이 넓이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 2 끝날 때까지 계속 쓰게 될 텐데 이만큼의 넓이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프라임 미분되어 있는 요 2차 함수의 최고차를 곱해주시면 절대값으로 곱해주시면 요 길이의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존대 쉬워요. 쓰다 보면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편하다는 걸 아시게 돼요. 알겠어? 됐어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책에 없는 거니까 저거 적어놓으셔야 된다 했어. 아, 도함수의 넓이 저 2차 함수에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는데 저 2차 함수가 x축하고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는 저기 있는 저 함수값의 차랑 똑같구나. 왜? 아, 몰라. 아직 적분 안 배웠고 그냥 외워. 근데 일단 저 길이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프라임의 최고차 저 공식이랑 똑같다. 저 6분의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유형마다 하나씩 내가 설명하고 풀이를 해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설명을 그냥 딱 해버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6번째 칠판 지워도 돼요? 칠판 지울게요. 그 다음 6번째 여기가 설명하면 이제 끝이에요. 6번째 보시면 내가 설명을 해도 필기를 해줘도 이걸 써먹고 못 써먹고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능력 차이가 될 텐데 6번째는 3차 함수하고 3차하고 직선은 세그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3차 함수하고 직선의 세그램은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잘 봐. 뭔 소리냐면 요 3차 함수를 아저씨가 fx 얘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할게요. 됐어? 잘 보세요. 그러면 직선이라는 녀석을 mx 플러스 n이라고 내가 적을게. 됐어요? 내가 직선이라고 했지 1차 함수라고 말하지 않았어. 상수함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너희한테 야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하고 교점을 찾아봐. 다시 원점을 찾으라고? 교점 찾아봐 라고 하면 니네가 식을 이렇게 쓸 거잖아. ax 세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 식의 의미가 3차 함수하고 직선의 원점을 찾겠다라는 거야. 교점을 찾겠다라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풀어봐 하면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원수분해 하셔갖고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러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mx 플러스 d-n은 0이다. 그럼 니네가 몇 차 방정식을 풀 거야? 3차 방정식을 풀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요 3차 함수에 잘 들어. 요 3차 함수가 요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찾아주면 변곡점을 세배해주면 뭐가 나온댔어?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물어보면
이 직선을 한쪽으로 넘기더라도 몇 차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1차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몇 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2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변곡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세근의 합을 구하나 3차하고 직선의 세근의 합을 구하나 그건 일정하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잘 봐. 참고로 니네 여기서 말하는 세근의 합이라는 게 세근의 합이라는 게 실근들의 합이에요? 그냥 세근 전체 합이에요? 정차려. 이거 세근의 합 물어보면 실근들의 합만 물어보는 거야? 허근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허근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세근을 더하는 거잖아. 잘 들어. 야 만약에 F라는 3참수가 있어요. 다시 F는 몇 참수가 있다고? 3참수. 잘 들어. 내가 니네 이해되기 편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의 좌표를 찾아봤더니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래요. 다시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0. 근데 여기 어딘가에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다시 뭐라는 직선이 있다고? L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이 L이라는 직선과 지금 몇 번 만나게 그려놨어? 3번 만나게 그려놨지. 그럼 이 새끼의 좌표를 아저씨가 편의상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편의상 베타라고 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편의상 감마라고 한다면 니네가 정차려 뭘 알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게 세근의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되는 거지. 다시 뭔 근의 합이 된다고? 세근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럼 세근의 합은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럼 아저씨 왜 세근의 합은 0이 돼요? 라고 보면 잘 들으세요. 정차려. 지금까지 들어도 상관이 없어. 3차함수하고 직선의 세근의 합을 찾으라고 하면 얘를 3차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똑같다 써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세근의 합을 구해주면 몇 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차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원래 함수의 변곡점을 몇 배 해주면? 3배 해주면 뭐의 합이 나왔는데?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잖아요? 얘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세근의 합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은 변곡점의 몇 배랑 똑같은 건데 3배랑 똑같은 건데 이 변곡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니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M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다시 뭐라는 직선이 있다고? M. 내가 지금 뭐하게 그려놨어? 접하게 그려놨지? 그러면 여기를 편의상 아저씨가 P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Q라고 할게. 이 P라는 녀석은 접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원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3차 함수는 세근의 합이 일정이야. 직선끼리의 세근의 합은. 그게 뭔 소리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이 세근의 합. 3차 함수하고 핑크색 직선하고의 세근의 합이나 3차 함수하고 이 노란색 직선의 세근의 합. Q하고 P하고 P를 더하는 거. 아저씨 왜 P를 2번 더해요? 라고 그러면 P는 뭐 했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원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는 다 뭐하다? 같다. 그 결과가 얼마를 일정하다는 거야? 변곡점의 몇 배? 3배를 일정하다. 그 결과가 더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너네 이거 모르시면 문제 풀 때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 돼요. 알겠어? 책에 없는 거고 지금 이게 좀 낯설어도 내가 이제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가 3참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외우셔야 돼. 됐죠? 자,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갔던 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무조건 뭔 점을 찾아줘야 된댔어요? 접점. 우리 이제 미분을 알았기 때문에 미분을 알기 때문에 접점을 알면 접선의 길기를 구할 수 있다. 미분이 접선의 길기이기 때문에 접점을 알면 접선의 길기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지 말아요 오늘. 힘들 텐데 조금만 힘내세요. 이게 니네도 날이 더우니까 지난주나 이번주나 얼굴 상태가 틀려. 아주 힘들었다. 자, 칠판 지우고 조금씩 하고 쉴게. 조금씩 하고 오늘 진도 나갈 게 많아서 유형 조금 하고 쉬고 유형 조금 하고 쉬고 할게요. 근데 이제 개학까지 한 열흘 남았잖아. 열흘 남았나?
2주 남지 않았어요? 광복절 전에 다 계약하잖아 거의 다. 아니야? 그럼 여기 학교는 내일 계약이야. 힘든 척 하지 마. 저 오빠는 내일 계약이야. 저 오빠는. 나 전학 가라니까 아직 안 간 거야? 학교 방학이 열흘이야. 최악이야 최악. 이거 왜 안 켜져? 빨리 켜줘. 켜져라. 바쁘다. 응? 뭐 일로 와 있어? 표준만 문제 있나? 없나? 봤을 때 154쪽 봐봐. 내가 지금 상관없이 지금 여기 펼쳐놓은 것 중에서 내가 필기해둔 거를 좀 잘 보시면 편한 문제가 있는데 154쪽에 4-15번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풀어줄게요. 앞에 걸 풀어줄 거랬다. 자, 몇 참수예요? 3참수죠? 자, 아저씨 푸는 방법을 좀 힘들어도 아저씨처럼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는 함수는 아는 것만큼 보여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y축의 변형으로 얼마만큼 평행을 시킨 거예요? 1만큼 평행을 시킨 거지? 맞아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 얘가 원함수였으니까 기함수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홀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걔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을 시켰다는 거야? 1만큼. 이해됐어? 근데 말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 함수가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가 무슨 점? 변곡점. 잘 들어. 틀릴까 봐 너무 무서워. 세근의 합 얼마야? 0, 1이라고 말하면 뛰어내려야 돼. 세근의 합 얼마라고? 0.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야? 0. 근데 x좌표에다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변곡점의 좌표가 0,1인데 2,a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대요? 3개 그릴 수 있대. 그러니까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풀어주긴 낫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아까 설명했던 거지? 이 변곡 접선에서 접선 몇 개 그려요? 2개 그릴 수 있고 여기서 몇 개 그린다 했지? 3개 그릴 수 있고 그래프 위에서 몇 개 그릴 수 있다 했지? 2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문제에서 x좌표가 얼마야? 2지.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인데? 0이잖아요. 그럼 x좌표가 2라는 건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2,a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린다 했어? 3개 그린다 했으니까 이런데 2,a가 있어야 돼. 얘네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잘 보세요. 요 a 값의 범위 찾는 게 보통 문제 나와. a 값의 범위 찾는. 잘 봐. 이 문제는 상관없이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2 넣어주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2 컴마. 여기다 2 넣어봐. 얼마야? 8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8이 18에다가 6 뺐으니까 12가 되는 거네. 플러스 1. 뭐라고? 플러스 1이야? 더 먹었어? 그럼 2 컴마 얼마 되는 거야? 3. 됐어요? 좋아. 집중하고 있는 자세. 그럼 아저씨 이 점은요? 무슨 접선을 찾아주면 될까? 변곡 접선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를 미분해주면 잘 들어. x자리에 0 넣어봐.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 그럼 이 변곡 접선이 y는 마이너스 3x 몇 콤마 몇 지나니까? 0,1 지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변곡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됐어? 근데 x에다 2 넣어봐. x에다 2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2,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이해됐어? 그 말은 2,a라는 녀석은 이런 데 있어야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3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뭐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위에 있어야지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3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이 됐어요? 여기 잘 들어. 이거 니네 선배들 이거 예전에 문과 애들한테 이런 문제 나한테 풀려고 하면 더럽게 못 풀어요.
접선 3개 그리려면 이 A 값의 범위 구해가면 문제 잘 못 푼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풉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게 아니네. A의 범위는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다? 3개 그릴 수 있다. 그럼 대충 그려주면 이렇게 접하게 하나 그릴 거고 가까운 쪽에 접하게 이렇게 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건데. 됐어? 그 접점의 X좌표들이 다 무슨 수를 이뤘대요? 등차수를 이뤘다. 이해됐어? 얘는 좀 힘들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응? 좀 힘들지만.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두면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몰랐을 때 아저씨가 미지수를 잡은 거야. 됐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는 거야? y는 미분한 거에 t 넣어주면 기울기가 얼마 되는 거고 3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게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이해되시나요? 왜? 접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편의상 t라고 잡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한 거에다 t 넣어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을 지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요? 2,a를 지나야 돼요. 아 이거 오늘 안 했구나. 됐어요? 네.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이걸 전개해주면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3차 방정식. 그래서 얘를 넘겼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무슨 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룬다. 이해됐어? 네. 그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일단 이게 더 중요해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지가. 알겠어?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점일 때만 했네. 접점일 때만. 됐죠? 자,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조금만 하고 쉽게 조금만 힘들잖아. 우리가 그때 예제 2번까지 했나? 어? 예제 2번까지 했니? 3번까지 했니? 2번까지. 잘 보세요. 예제 3번 보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미분이 무슨 기울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접점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점 하나만 알면 된다. 접점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얘 어디로 볼록이에요? 예제 3번 봐봐. 얘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0,0이라는 점에서 이 이차함수한테 접선을 몇 개 보낼 수 있어요? 2개 보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접선의 방정식을 그 2개의 접선의 방정식 다 구하라고 했어요. 잘 봐. 그런 말이야. 좀 힘들지만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 문제는 니네가 뭔 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접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모르면 접점을 미지수를 잡아. 이 점을 내가 t,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항상 접점을 찾아야 돼요. 접점을 모르면 뭘로 쓰면 된다고? 미지수. 그러면 선생님 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2x-2라는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나는 x좌표가 누구일 때? x좌표가 누구일 때? t일 때 뭔지 모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2t-2. 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봐 라고 하면 미분한 거에다 t 넣어주면 되잖아. 이게 기울기고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t 콤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지나는 거지. 이 참수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됐어? 눈 떠야 돼. 이게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근데 이 접선이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0,0. x자리에다 0 넣어주고 y자리에다 0 넣어준다. 이해됐어? 그러면 x, y라는 미지수가 사라지고 이게 이제 t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t에 관한 방정식이 돼서 0은 이거 정리하면 0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제곱에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이거 정리하면 2t인데 플러스 2t 플러스 2라서 아 t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오는가?
루트 2하고 뭐가 나오는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하나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하나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접선의 방정식 이제 구해주는 거야. y는 t값 찾았잖아. 정차려 t값 찾았잖아. t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2. t가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루트 2를 넣어주면 얼마 되는 거야? 루트 2를 넣어주면 2 루트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2 지금 내가 이해됐어요? 됐어? 이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t가 또 누구일 때도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도 있는 거니까 y는 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루트 2 t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주면 4 플러스 2 루트 2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차이점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원점 찾으면 된다고? 접점을 찾는다. 모르면 뭘로 놔두면 되는 거고 미지수로 놔두면 된다. 이해됐어요? 다시 밑에 있는 것도 하나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제 3번에 2번 보시면 이게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풀이 방법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몇 참수예요? 3참수, 원함수야. 기함수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니네한테 물어본 게 이런 거야. 야, 이렇게 3참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1에서 이 함수한테 뭔 선을 그렸더니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이해됐어? 그러면 뭔 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접점을 찾아야 된다.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몇 콤마 t 콤마 여기다 t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t 세제곱 더하기 3t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3t 제곱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3. 우리는 접점을 알면 정차려! 접점을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y는 기울기가 얼마고 3t 제곱 플러스 3이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t 콤마 t 세제곱 더하기 3t를 지난다. 이해됐어? 이게 t t 세제곱 플러스 3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잘 들어. 이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1, 1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x하고 y라는 미지수가 사라지면서 뭐에 관한? t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산수만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얘를 전개하면 1은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t 플러스 t 세제곱 하면 3t 그래서 마이너스 3t 플러스 3t 지워질 거고 너랑 만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한쪽 넘겨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3t 제곱 맞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어오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네가 이제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해됐어? 근데 뭘 집어넣지 여기 나오는 거야? 뭐 틀렸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힘들지 마.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0 나온다. 그럼 얘가 어떻게 보면 돼? t 플러스 2 2t 제곱 3항이 4니까 여기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고 전개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 2t 4t 내제곱 4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3t 제곱 맞죠?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네. 얘는 뭔 변식? 한 변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잘 들어. 그럼 그 접점의 좌표가 지금 누구일 때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나는 게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t 값이 마이너스 2구나. 그 접선의 방정식 뭐라 했으면 그냥 t에다 그냥 얼마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이해되셨어요? 힘들지만 여기 문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접점을 주겠어, 접점을 안 주겠어. 안 주겠지. 계산 복잡한 거 니네한테 이겨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됐어요? 네.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잘 보세요. 힘들지만 3,1에서 이 함수한테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대요? 3개 그릴 수 있다고 했지. 맞아? 좀만 힘내. 그러면 대충 상황을 보면 이런 거야. 이 3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그려줄 거고, 어?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 2. 그럼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나 되겠어? 3분의 2. 됐어요? 그러면 변곡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나눠질 텐데 3,1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3개 그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2고 3,1이라는 건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런데 3,1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는데 3개 그릴 수 있는데 접선의 길이가 가장 뭐한 거 찾으라는 거야? 큰 거 찾으랬잖아. 이해됐어?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접점을 t,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 접점의 좌표를 여러분들 미지수를 잡아주면 어느 점을 찾아도 상관이 없어. 이 점을 그냥 접점에다 잡아주면 얘를 미분해주면 미분이 무슨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야, x좌표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4t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얘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이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3,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니네가 보면서 느껴야 돼. 결국 이게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겠지. 지금 나는 이해됐어요? 이게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구나. 그래. 그러면 산수는 니네가 해봐. 그럼 t값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오겠지. 그럼 왜 t값이 3개 나오나요? 라고 보면 여기서 접선을 그어주면 이렇게도 접점이 하나, 둘, 접선이 셋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나는 이해됐어요? 근데 접선의 길이가 가장 뭐한 거 찾으랬으니까? 큰 거 찾으랬으니까 아마 x좌표가 가장 큰 게 정답이 될 거예요. 됐어? 네. 됐어? 네. 3-3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3-3번까지만. 산수는 내가 안 할게. 산수는 니네가 하시고. 자, 그 다음. 마사장 집중력이 좋아. 마사장 4시에 오셨어. 휴가 한번 갔다 오지. 휴가 가고 싶다. 덥다 진짜. 날씨가. 자, 요거만 하고 쉴게요. 3-3번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자, 잘 보세요.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2개. 그러면 이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다.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판단의 기준점이 무슨 접선? 변곡 접선.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나눠진다. 그래서 이 3차 함수를 아저씨가 대충 스케치를 해주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3. 그럼 변곡점 x좌표는 얼마 나는 거야? 1. 그럼 여기가 지금 1, 넣어보세요.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접선이 있을 거고 변곡 접선이 있을 거고 니네 생각했을 때 이걸 알잖아. 잘 들어. 너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여기도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다음 이런 데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3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2개. 여기 몇 개 그려? 하나, 하나. 이해됐어? 변곡점에서 하나밖에 못 그린다. 이해됐어? 그럼 잘 들어. A, 2에서 접선을 몇 개 그려야 된다 했으니까? 2개 그려야 된다 했으니까. 됐어? 그럼 이 A, 2라는 부분 무슨 접선 위에 있거나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가?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이걸 알면 진짜 개 편해요. 됐어요? 됐어? 근데 말이야 알면 불편하지. 잘 봐. 얘를 한번 미분해주면 미분해주는 게 무슨 기울기를 찾겠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1 넣어봐.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러니까 변곡 접선이 지금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x 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1,0.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3. 이게 내가 지금 찾은 게 무슨 방정식? 변곡 접선의 방정식. 잘 보세요. A, 2에서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고요? 2개. 그럼 A, 2는 어디 위에 있거나 그래프 위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접선 위에 있어야 된다? 변곡 접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얘가 A, 2를 지나려면 Y좌표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A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거지. 아, 여기 어딘가에 X좌표가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Y좌표가 2인 점이 있을 거야. X좌표에다 3분의 1을 넣어주면 Y좌표가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변곡 접선 위에 있을 때는 A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아저씨 A, 2가 어디 위에 있어도 좀 된다고? 그래도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아, 내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2가 나왔다는 거니까 요 함수한테 A를 넣으면 2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럼 너랑 지워줘서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온다는 거야? 0하고 뭐가 나온다는 거야? 3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아, 그래서 A좌표가 0일 때도 있고요. A좌표가 누구일 때도 있다는 거야? 3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A 값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0하고 3분의 1하고 3을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지금 내가 하는 이해됐어요? 어려워. 그래서 접선 개수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무슨 접선을 그려놓고 변곡 접선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어? 근데 말이야. 아, 선생님 나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한 풀이에요. 난 이렇게 풀거든? 내가 혼자 문제 풀 때 편하게 문제 풀겠어? 아니면은 나 고통을 즐기는 남자. 어렵게 이렇게 풀지 않을 거 아니야. 이게 내가 혼자 푸는 풀인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당연히 힘들지. 왜냐면 해설지는 이렇게 안 푸니까. 해설지 풀이를 보여주면 잘 보세요. 해설지 풀이를 보여주면 그래서 답이 3분의 10. 어쨌든 해설지 풀이를 풀어주면 이런 거야. 요 함수에서 이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야 A,2에서 내가 이 접선을 그렸더니 A,2를 지나는 접선이 몇 개 있다라는 거야? 2개 있다라는 거야. A,2를 지나는 접선이 2개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풀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내가 T,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를 써주면 됐어요? 그럼 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미분한 거에다 얼마 넣으면 되는 거야? T.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T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기울기고 얘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2를 지나야 되는 이게 접선의 방정식. 그 접선들 중에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A, 뭘 지나는? 2를 지나는 방정식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2는 3AT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6AT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 됐어요?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너랑 정리해서 한쪽 넘겨주면 뭐가 되는 거야? 2T세제곱
아 힘들어. 그 다음에 너랑 하면 몇 t제곱이지? 3t제곱. 얘를 3을 묶어서 한쪽으로 저쪽으로 넘겨주면 3을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몇 AT? 6AT. 넘어가? 마이너스 6AT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6AT. 너 지워줬으니까 0. 이해됐어요? 그럼 잘 들어. 맞죠? 그럼 이 방정식이 뭘로 유순해야 돼요? t로. 됐어요? 잘 들으세요. 니네 지금 내가 뭘 해주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 이걸 풀었을 때 야 이게 접선인데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야 지금까지 졸았어도 여기 괜찮은지 이게 무슨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인데 나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는 A, 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 다 전개 탄조로 넘긴 거예요. 근데 그런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어? 2개. 다시 말하면 야 A, 1을 지나는 접선이 2개 있다라는 건 점이 몇 개 있다라는 거야? 2개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2개 나와야 된다. 점이 2개 있다는 거야. 접선을 2개 그렸다는 말은 야 여기서 접선을 2개 그렸단 말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A, 1을 지나는 이 접점의 좌표가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t 값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몇 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인데 근이 2개밖에 안 나온대. 근데 니네 이미 하나 알잖아. 뭐가 있어? 0이 있잖아. 잘 들어. 이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그럼 0이라는 근을 갖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2개만 가졌다는 건 반드시 뭔 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0하고 또 다른 근을 갖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0, 별 해서 0이 뭔 근이 되는 경우? 중근이 되는 경우. 아니면 이 방정식의 근이 0은 안 갖고 있는데 별 해서 별이 뭔 근이 되는 경우? 중근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별이 중근이 돼. 얘 방정식의 근이 0이 아닌데 별이라는 녀석은 중근을 가졌다. 그러니까 뭔 별식?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방정식이 반드시 뭘 근으로 갖고 있는 경우? 0을 근으로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정석분의 해설식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알겠어? 내가 알려주기가 훨씬 편해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